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우리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벌써 22강입니다. 자, 이번 22강에서는 2차원 배열 리을자 채우기 알고리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 알고리즘은 조금만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다른 알고리즘보다 쉽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리을자 채우기 알고리즘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3번 기출이 됐어요. 자, 2009년 1회 산업기사, 2011년 2회 기사, 2013년 3회 기사, 산업기사와 기사에서 골고루 출제가 된 알고리즘입니다. 자, 언제든지 또다시 응용돼서 출제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리을자 채우기 알고리즘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살펴볼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 중에 교환 로직이라고 하는 걸 공부할 거예요. 자, 두 변수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법. 자, 변수 두 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서로 교환할 것이냐. 이 교환 로직은 물론 리을자 채우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중에 뒤쪽에서 공부하게 되는 정렬 파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필기에서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이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자,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바꿔야 되겠죠. 교환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교환 로직은 정렬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로직이에요. 자, 따라서 어떻게 두 변수의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는지. 자, 이러한 방법 살펴볼 거고요. 자, 알고리즘 기초문제 하나 보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2개를 살펴볼 거고, 자, 하나의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워크시트로 직접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자, 별로 뭐 크게 틀린 거 없기 때문에 이 2개만 살펴보셔도 충분히 워크시트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리을자 채우기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오행오열 기본으로 하는 거죠. 자, 오행오열 배열 2차원 배열에서 데이터가, 자, 지금 데이터가 들어간 방향을 보세요. 자,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선 2차원 배열이 나오면 행고정 열변화냐, 열고정 행변화냐. 물론 뭐 마방진이나 대각선 채우기와 같은 좀 예외적인 알고리즘도 있지만 일단 먼저 살펴보셔야 될 거는 행고정 열변화인지 열고정 행변화인지. 자, 그럼 어때요? 그렇죠. 행고정 열변화죠. 자, 지금 데이터가 가로 방향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자, 또다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들어갔고, 자, 반대로 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또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아하. 자, 따라서 데이터가 들어간 방향을 보면 가로 방향으로, 자, 근데 지그재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리을자 모양으로 채운다라고 해서 리을자 채우기 알고리즘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데이터가 들어간 방향을 봤더니 이렇게 행고정 열변화로 1열, 2열, 3열, 4열, 5열로 데이터가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거꾸로 5열에서 4열, 3열, 2열, 1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었을까요? 자, 따라서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쭉 추적을 해봤더니 어차피 행고정 열변화니까 1행, 2행, 3행, 4행, 5행으로 진행됩니다. 그죠? 자, 1행 데이터 다 넣고 그 다음에 2행, 3행, 4행, 5행으로 진행되죠? 그러니까 행은 1행부터 5행까지 간다는 건 딱 잡아냈는데 자, 열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간 열을 추적을 딱 해보니까 1열부터 5열까지 갔죠. 그 다음 5열부터 1열까지 갔죠. 다시 1열부터 5열까지 갔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추적이 되더란 이야기예요. 자, 맨 처음에 1행에서는 열의 시작값이 1열, 끝값이 5열. 1열부터 5열까지 일씩 증가했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2행에서는 5, 4, 3, 2, 1열로 데이터가 들어갔죠. 자, 따라서 시작열이 5열이고 끝열이 1열이 되더란 이야기죠. 자, 시작열이 5열, 끝열이 1열. 그러면 5열부터 1열까지 일씩 감소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얘가 증가값이 1이 되면 모순이 돼버리는 겁니다. 5부터 1까지 일씩 증가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5부터 1까지 일씩 감소한다. 그죠? 자, 따라서 5, 4, 3, 2, 1. 자, 그리고 3행을 봤더니 3행에서는 또다시 1열부터 5열로 순서대로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자, 따라서 1열부터 5열까지 일씩 증가하죠. 자, 반대로 5열부터 1열까지 일씩 감소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1열부터 5열까지 다시 일씩 증가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행은 간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행변수가 R이라 그런다면 자, R이라고 하는 행변수는 시작값은 당연히 1행부터 시작하고요. 자, 마지막 5행에서 끝납니다. 그죠? 일씩 증가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행고정 열변하니까 자, 행 안에서 열이 돌아갈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열변수를 C변수라고 한다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열을 봤더니 열의 시작값과 끝값, 증가값이 다 달라요. 1행일 때는 이렇게 되고 다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따라서 행과 같이 이렇게 상수로 처리할 수가 없죠. 변하니까 이건 상수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행은 1행에다 넣고 2행에다 넣고 3행, 4행, 5행으로 진행을 하니까 1행부터 5행까지 일씩 증가한다라고 해서 시작값과 끝값, 증가값을 모두 상수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은 막 바뀌죠 지금. 따라서 상수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변수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떠한 특징이 보여요? 시작값과 끝값이 바뀌고 있죠.
자, 여기서는 1이 시작값이고 5가 끝값이었는데 이행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끝값으로 사용됐던 5가 시작값으로 왔고 시작값으로 사용됐던 1이 끝값으로 갔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다시 3행에서는 끝값으로 쓰인 1행이 1열이라고 하는 값이 시작값으로 갔고 자, 그 다음에 시작값으로 쓰였던 5열이라고 하는 값이 끝값으로 갔죠. 교환이 일어났죠. 자, 아까 우리 교환 로직 공부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아, 시작값과 끝값 이 두 변수의 값을 어떻게 두 데이터를 이렇게 바꿀 거냐. 자, 또다시 끝값이 시작값으로 오고 시작값이 끝값으로 간단 말이죠. 계속 이렇게 바뀌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환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데이터들을 계속 교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증가값을 보세요. 1에서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증가값이 또다시 1이 되고 또다시 마이너스 1이 됐네요. 또다시 1이 됐습니다. 자, 이 증가값을 어떻게 변수로 처리할 거냐.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을 계속 곱하면 되죠. 자,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머가 다 됐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변해 나가는 거는 1을 초기값 준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1 곱하면 다시 1이 되고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면 되겠죠. 또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 되죠. 아, 증가값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계속 변수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 시작값과 끝값을 계속 교환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시작값 2를 주고 끝값 5를 준 다음에 이 두 놈을 교환해버려요. 그래서 2회전 될 때는 얘가 시작값이 되고 얘가 끝값이 되게. 다 변수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변수의 값을 또다시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교환을 하고 계속 두 변수의 값을 교환을 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어떻게 이 두 데이터를 교환을 할 거냐. 두 변수의 값을 어떻게 이놈을 이쪽으로 옮기고 동시에 이놈을 이쪽으로 옮길 것이냐. 던지고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그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볼 거예요. 자, 교환 로직이라고 하면은 간단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수압이라고도 하는데 컴퓨터에 있어서 두 변수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법은 자, 원리 간단한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 포도가 있어요. 포도. 그 다음에 포도 주스. 이쪽은 오렌지 주스가 있어요. 자, 왼손과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두 주스를 교환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 인간이 능력 좋으면 던지고 받으면 되죠, 동시에. 그런데 컴퓨터에서 이쪽 변수의 값과 이쪽 변수의 값을 얘를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얘는 지워져 버려요. 그죠? 이쪽 변수에 있던 값을 이쪽 변수로 옮겨버리면 얘는 삭제돼 버리고, 그죠? 요 놈이 여기로 복사되는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방법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교환 로직이 뭐냐? 한마디로 간단한 거예요. 보세요. 자, 두 데이터 중에 하나를 내려놓으면 되겠죠. 하나를 내려놨어요. 그럼 이쪽에 비죠? 자, 그러면 요 놈을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 손으로 내려놓은 놈을 가져오면 두 놈이 바뀌죠. 그죠? 간단한 겁니다. 이걸 컴퓨터로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한 놈을 반대 방향으로 보내요. 그리고 자, 빈 쪽을 내려놓은 놈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놈의 위치가 바뀌죠. 이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스와핑 로직이에요. 아하.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구현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 한번 살펴보자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변수 두 개가 있어요. A라는 변수에는 축구공이 들어있고 B라는 변수에는 야구공이 들어있습니다. A 변수에 야구공이 오게 하고 B 변수에 축구공이 오도록 이 두 놈을 바꾸고 싶단 말이죠. 그럼 얘가 이리로 가버리면 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로 얘를 이리로 옮긴다든지 얘를 바로 이리로 옮길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의의 변수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내려놓을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시 변수, 그래서 뭐 템프라고 하는 이름을 주로 많이 써요. 그러나 뭐 이 변수 이름을 아무거로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변수 하나를 만들어요. 변수 하나를 만든 다음에 둘 중에 한 놈을 이쪽 임시 공간으로 떨궈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를 내려놨잖아요. 그죠? 아하. 자, 그 다음에 B에 있던 놈을 이 야구공을 이제 이쪽 벼으니까 이 놈이 이리로 가야 되니까 이제 얘를 여기다 보관했으니까 요 놈을 이리로 옮겨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던 놈이 이리로 갔죠. 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려놨던 요 놈을 이쪽으로 가져오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야구공과 축구공의 위치가 바뀌었죠? 아하, 간단한 거예요. 자, 이게 교환 로직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처음부터 보면. 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놈을 여기로 내려놓죠. 자, 이쪽 손에 있던 아까 주스를 내려놨죠. 그죠? 자, 따라서 A 변수에 있는 값을 템프라고 하는 변수로 옮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옮겨가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변수 값이 템프로 갔잖아요. 그럼 대입의 의미로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A 변수 값을 템프로 옮긴다. 따라서 템프는 A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대입의 의미 아닙니까? A 변수에 있는 값을
템프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해라 이 소리 아닙니까? 자, 결국 그러면 요 놈이 이리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이쪽 놈을 이쪽으로 옮겼죠? 아하.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B변수의 값이 A변수로 갔으니까 A는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변수의 값을 A변수로 대입해라 이 소리 아닙니까? 오케이? 아하.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템프에 있던 축구공이 B변수로 이렇게 들어오면 위치가 바뀌죠?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이놈이 1위로 간 거니까 B는 이꼴 템프가 되는 거죠? 템프 변수 값이 B로 간다 이 소리예요. 자, 이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교환 로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아, A 변수 값을 임시 공간으로 내려놓고 B를 A로 옮겨요, 이제. 그리고 나서 템프로 내려놓은 놈을 B로 옮겨버리면 A와 B의 데이터가 교환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죠, 그죠? 근데 시험 문제 이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되고. 자, 이거 기억하시는 방법. 템프가 여기서 나왔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A가 여기서 나왔으면 A가 바로 나와요. 그리고 B가 나오면 B가 또 바로 연이어서 나옵니다. 따라서 자, 간단하게 표현하면 시험장에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나오면 A 그대로 나오고 B가 나오면 B가 그대로 나와요. 안 보고 쓰실 수 있도록 몇 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템프는 A를 템프로 옮겼다면 그 다음에 A를 바로 써주고 B를 A로 옮겨요. 그 다음에 또 B를 바로 써주고 자, B에다가 이 템프를 내려와서 템프를 B로 옮기면 돼요. 따라서 교환 로직이 나오면 여러분은 이 모양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이거 뭐 더 이상 강조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A 변수 값을 템프로 내려놓고 B 변수 값을 A로 옮겨요. 그래놓고 템프로 내려놓은 놈을 B로 옮겨버리면 두 데이터의 교환이 일어난다 이런 소리예요. 됐죠? 자, 따라서 검토하실 때는 이렇게. 자, 템프가 여기서 나왔다면 맨 끝에 템프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A가 나왔다면 계속 이어서 바로 A가 나와야 되고 B가 나왔다면 바로 B가 이어서 나와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맞는지 검토를 하시면 된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환 로직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리을자 채우기 알고리즘 이제 순서도만 분석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즐거운 마음으로 알고리즘 이야기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런 알고리즘 순서도를 완성하랍니다. 자, 이미 순서도가 완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한번 디버깅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A라고 하는 이름의 오행오열 배열을 만들었고 K라는 값은 0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자, K값을 가만히 추적해 봤더니 자, K값만 보면 0에서 시작했고 자, 여기에서 K는 K 플러스 1로 1 증가했고 A라는 배열에 K라는 값을 대입을 했죠. 그러면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 K라고 하는 변수가 바로 요 놈들이구나. 그죠? 자, 이 값들을 저장하는 변수가 K라는 변수예요. 0에서 시작해서 계속 1씩 증가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K값이 바로 배열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K 변수의 흐름은 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비긴 값을 1로 받았고 엔드 변수에 5를 받았어요. 비긴이라는 변수 만들어서 2를 받고 엔드라는 변수에 5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스위치 변수 하나 만들어서 2를 초기값으로 줬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행고정 열변하죠. 행고정 열변하니까 R이라고 하는 행을 1행부터 5행까지 2씩 증가하도록 바깥쪽에서 행을 돌려줬고 자, 그 안에서 C라고 하는 열을 돌려줬는데 자, 열은 시작값과 끝값과 증가값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상수 처리를 하지 못하고 변수로 처리를 했어요. 어떻게 변수로 처리했냐면 비긴부터 엔드까지 스위치 변수만큼 증가한다. 됐죠? 비긴 값을 얼마 초기값 받았습니까? 비긴 값 1, 엔드 값이 5죠.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부터 5까지. 스위치가 1이니까 1이 되는 거죠. 아, 자, 따라서 1회전은 어떻게 됩니까? 1부터 5까지 스위치 값은 1이 되니까 2씩 증가하는 거죠. 따라서 간단한 거예요. 1부터 5까지 계속 C값이 1, 2, 3, 4, 5 돌아가면서 지금 얼마예요? R은 1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R이 1입니다. 그러면 1행이죠. R값이 1일 때 C값은 1부터 5까지 2씩 증가하죠. 비긴값부터 엔드값까지 스위치 변수값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비긴이 1이고 엔드가 5니까 1부터 5까지 2씩 증가한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1행 4열, 1행 5열의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자, 따라서 얘가 계속 실행되면서 K가 2씩 증가하면서 맨 처음에 1은 1행 1열. 그 다음에 K가 2가 되면서 2는 1행 2열. K가 3이 되면서 1행 3열. 이렇게 해서 C값이 5가 될 때까지. 따라서 1열부터 5열까지 데이터가 쭉 들어가겠죠. 이해되십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 놓고 나서 밑으로 이제 다 끝나고 내려오면 자, 5열까지 데이터가 1열부터 5열까지 데이터를 다 넣었어요.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다? 교환 로직이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수합 로직입니다. 자, 두 값을 교환하는 거죠.
비긴 변수의 값과 엔드 변수의 값을 교환합니다. 어떻게? 비긴 변수를 템프로 내려놓고 그리고 비긴 변수의 엔드 변수 값을 받고 그 다음에 엔드 변수의 템프 변수 값을 받아라. 템프 비긴 엔드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지금 비긴 변수에는 얼마가 있었어요? 비긴 값 1. 그 다음에 엔드 변수에는 얼마가 있었습니까? 엔드 값 5가 있었잖아요. 이 두 놈의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템프라고 하는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비긴 변수 값을 템프로 옮기라고 했으니까 비긴 값 1이 템프로 들어오죠. 이렇게. 그래 놓고 엔드 값이 비긴으로 가니까 엔드 값 5가 새롭게 비긴으로 들어와서 자, 비긴 값은 5로 바뀌죠. 그죠? 그리고 템프에 있는 놈을 엔드로 옮겨버리니까 자, 엔드 변수 5가 지워지고 템프 변수에 있던 1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두 데이터가 바뀌었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비긴 값은 5가 되고 템프 값은 1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행에서는 5열부터 시작해서 끝값이 1열이 된다는 건 구했죠. 뭐만 구하면 됩니까? 증가값. 증가값이 5열부터 1열까지니까 증가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죠? 자, 따라서 증가값을 마이너스 1을 만들기 위해서 스위치 변수 값이 1이었는데 그 스위치 변수 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해라. 오케이? 끝났습니다. 뭐 더 설명드릴 게 있나요? 자, 다시 한번 크게 돌아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변수가 있을 거예요. K 변수 값 처음에 0부터 시작할 거고 비긴 변수는 1부터 시작하죠. 엔드는 5로 시작합니다. 스위치 값은 1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 R 값이 1이 됐을 때, 자, 맨 처음에 R이 1일 때, 다시 말하면 일행일 때 C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C 값은 비긴 값이 1이고 엔드 값이 5니까 1열부터 5열까지 1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비긴과 엔드의 데이터가 교환이 일어나죠. 비긴 변수와 엔드 변수의 데이터 교환이 일어나면 이놈이 교환이 일어나서 5가 1위로 올 거고 그 다음 1이 1위로 올 거란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스위치 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스위치 변수 값은 이제 1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뀌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회전 크게 들어갑니다. 자, 2회전 들어가면 R 변수는 2가 돼서 이제 2행이 되죠. 2행. 자, 그런데 2행은 비긴부터 엔드까지 스위치 변수 값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비긴 값이 얼마가 있나 봤더니 비긴 값이 5예요. 자, 따라서 비긴 값이 5열에서 시작해서 엔드 값이 1입니다. 증가 값을 봤더니 마이너스 1이랍니다. 자, 따라서 5열부터 1열까지 일씩 감소하면서 5열, 4열, 3열, 2열, 1열. 따라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데이터가 교환이 일어나죠. 자, 비긴과 엔드 교환이 일어나요. 따라서 또다시 교환이 일어나면 1이 이쪽으로 올 거고 자, 5가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스위치 변수 값이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곱해서 1이 된다. 됐죠? 그러면 크게 돌아갈 때 자, 행이 3이 됐어요. 3행. R이 3일 때 C 값은 비긴부터 엔드까지 스위치 값으로 증가하니까 비긴은 1, 엔드는 5, 스위치는 1. 자, 따라서 1열부터 5열까지 1씩 증가한다. 따라서 3열은 1열, 2열, 3열, 4열, 5열. 3행은 이렇게 들어가죠, 데이터. 오케이? 아하. 자, 더 설명 안 드리고 디버깅도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자, 크게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순서들을 크게 보면은 K값 0을 주고 K는 K 플러스 1을 하면서 이제 K값을 A배열에 대입을 합니다. 따라서 K는 이 들어가는 숫자를 처리하기 위한 변수고요. 비긴 변수와 엔드 변수를 만들고 스위치 변수를 만들어요. 자, 행 고정 열변하니까 R 변수, 행이 바깥쪽에서 돌아가고 자, 행은 1행부터 5행까지죠. 자, 1행부터 5행까지 진행이 되니까 R 값은 1부터 5까지 2씩 증가한다. 바깥쪽에서 크게 돌려주고 그 안쪽에서 열을 돌려줍니다. 행 고정 열변화예요. 근데 열이 변할 때 시작값도 항상 변하고 끝값도 항상 변하고 증가값도 변하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셋 다 변수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긴이란 변수로 시작값을 처리하고 엔드 변수로 끝값 처리하고 스위치 변수로 증가값을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K를 1씩 증가시키면서 A배열에 R행 C열에 K를 대입해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돌려주는 건데 맨 처음에 비긴값이 1이고 엔드가 5고 스위치가 1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면 1열부터 5열까지 1씩 증가한다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1, 2, 3, 4, 5열로 데이터가 쭉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데이터가 교환이 일어나죠. 비긴값과 엔드값이 교환이 일어나니까 이제 비긴값이 5가 되고 엔드값이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위치 변수에 마이너스 1 곱하면 증가값이 마이너스 1 된다. 따라서 맨 처음에는 1열부터 5열까지 2씩 증가한다가 됐지만 여기서 교환이 일어나서 2회전 돌아갈 때는 5열부터 1열까지 1씩 감소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 4, 3이 1열로 데이터가 들어가죠. 오케이.
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다시 교환이 일어나니까 또다시 교환이 일어나서 1열부터 5열까지. 자, 여기서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증가값은 또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1열부터 5열까지 들어가고. 됐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내용을 가지고 2009년 1회 산업기사에서 출제된 문제를, 기출문제를 또 함께 정복해 보는 겁니다. 자,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좀 독특한 게 5행5열이 아니라 4행5열이라고 했어요. 아, 지금 행을 보니까 1행, 2행, 3행, 4행까지밖에 없어요. 5행이 없어요. 자, 이러한 2차원 배열, A 배열, 4행 5열에 자, 처리 조건과 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랍니다. 데이터가 들어간 걸 가만히 봤더니 2, 4, 6, 8, 10. 자, 특이한 건 뭐예요? 2에서 3이 된 게 아니라 4가 됐고 6이 됐고 8이 됐고 10이 됐죠? 아, 따라서 짝수가 됐네요. 그죠? 자, 짝수를 구해서 그 짝수를 계속 순서대로 배열에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가만 봤더니 1행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갔고 2행에서는 이렇게, 3행에서는 이렇게, 4행에서는 이렇게. 오케이. 따라서 뭐 어려울 게 없죠. 그죠? 아, 리을자 채우기구나. 자, 리을자 채우기면 뭔가 교환하면 될 것 같고, 그죠?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어 보여요. 자, 바로 순서도 볼게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제가 풀어나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너무 쉬워요. 자, 볼까요? A 배열 4행 5열 만들었고요. M은 1이고 R은 0, N은 5, K는 1, CH는 0이랍니다. 자, 이 변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이 배열 봤을 때 항상 먼저 봐야 될 거는 행고정 열변하냐 열고정 행변하냐. 딱 봤더니 이렇게 들어갔죠. 데이터가 가로로 들어갔으니까 행고정 열변하죠. 그러면 S변수는 행변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바깥쪽에서 돌려준 게 행이고 그 다음에 안에서 J를 돌려줬으니까 J변수가 열변수라는 걸 알 수 있죠. 행고정 열변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행을 돌려줬고 안쪽에서 열을 돌려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따라서 S변수가 행이고 J변수가 열입니다. 그러면 R은 그 다음에 R 값을 어디다 대입했네? 그럼 이 반복문 안에서 딱 보면 이 R이라고 하는 값이 바로 뭐예요? 그죠? 대입되는 값이죠. 요놈 2, 4, 6, 8, 10 이걸 처리하기 위한 변수가 R이죠. 그러면 R을 봤더니 R 초기값 0을 줬어요. 그럼 여기서 R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R 플러스 2가 되면 되잖아요. 2씩 증가하면 되죠. 0에서 시작해서 2가 되고 2 증가돼서 4가 되고 2 증가돼서 6 되고 8 되고 아 따라서 이거 못 고른다. 말도 안 되죠. R은 R 플러스 2. 자, 따라서 R은 2씩 증가한다. 그러면 그 R 값을 어디다 대입합니까? 자, 이 배열의 이름이 A라고 하는 배열이고 그러면 행이 뭐고 열이 뭐예요? 요 놈이 행이고 요 놈이 열이죠. 행고정 열변하니까. 그러면 R을 어디다 대입합니까? 그렇죠. A 배열에 자, 행은 S고 열은 J입니다. 자, 따라서 S행 J열에다가 R 값을 대입해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쉽잖아요. 자, 따라서 A 배열에 S행 J열에 R 값을 대입해라. 자, 요 놈이 행이고 요 놈이 열이죠. 왜? 행고정 열변하니까 바깥쪽에서 행을 잡아주고 안쪽에서 열을 돌리잖아요. 오케이? 너무 싱겁나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돌려주면 되는데 자, J값을 봤더니 자, S는 1부터 4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4행까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J값을 봤더니 M부터 N까지 K, 증가값이 K랍니다. 시작값이 M이고 그 다음에 N이 끝값이에요. 그럼 이게 비긴값이고 이게 엔드값이죠. 그리고 K라고 하는 요놈이 스위치값이죠. 자, 그럼 맨 처음에 봤더니 1열, 2열, 3열, 4열, 5열로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M변수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M변수 값, 초기값 그래서 2를 준 거죠? 아, 1부터 N은 그래서 5를 줬구나. 1열부터 5열까지 K값은 2씩 증가한다. 아하, 그래서 M의 초기값이 1이고 N의 초기값이 5이고 K의 초기값이 1이라는 거 찾았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1부터 5까지 2씩 증가해요. 그러면 2회전 돌아갈 때 2행에서는 5부터 1까지죠. 그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갔잖아요. 5열, 4열, 3열, 2열, 1열. 그러면 여기서 교환이 일어나야 된다. 자, 그러면 시작값과 끝값이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시작값은 M이고 끝값은 N이에요. 그럼 교환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이 그림을 잘 보시란 말이죠. 채널 CH가 CH로 왔죠. 그죠? 그 N이 여기 있으니까 N이 이렇게 오겠죠. 여기는 N이 들어오겠죠. 그럼 N값하고 N값 교환해야 되니까 N이 어디로 갑니까? M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엔 뭐가 들어와요? 그렇죠. M이 들어와야죠. M변수 값, 시작값 M을 임시변수. 자, CH변수가 여기서는 임시변수예요. 뭐 체인지의 약자를 썼겠죠. 교환해서 체인지의 약자 CH. 그러면 M을 임시변수로 옮기고 N값을 M으로 옮겨주고 자, 그리고 임시변수로 내려놓은 값을 N으로 옮겨주게 되면 자, 항상 이런 모양이에요. CH가 마지막 CH로 나오고 M이 M으로 나오고 N이 N으로 나오고. 됐죠?
정답 찾는 요령이에요. 자, 따라서 여기 들어올 값 m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m이 그대로 나오고 n이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보세요. 요렇게 m이 나와야 되고 요렇게 n이 나와야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m이 돼야 되고 여기는 n이 돼야 되니까 m은 n. 오케이? 자, 따라서 4번 정답은 m equal n. 자, 그러면 교환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아까는 1부터 여기가 5가 됐는데 교환이 되면 시작값 m이 5가 되고 n이 1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는 k를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1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k를 마이너스 1로 만들기 위해서 k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k에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너스 1 값을 곱해줘야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여기 들어간 정답은 k는 k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거 뭐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죠? 자, 전체적으로 보시길 바래요. S변수가 행변수고 J변수가 열변수입니다. 1행부터 4행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M이 시작값이고 N이 끝값이에요. K가 증가값입니다. 자, 따라서 M을 1 초기값 준 거고 N을 5로 초기값을 준 거예요. 증가값 K는 1을 초기값으로 준 겁니다. 1열부터 5열까지 2씩 증가하면서 R값을 2씩 증가시키면서 그 R값을 배열에 대입을 해요. 맨 처음에 2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4가 들어갈 거고 6이 들어갈 거고 그죠? 아하, 그래서 2, 4, 6, 80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열부터 5열까지 2, 4, 6, 80을 다 넣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죠. 나오면 시작값과 끝값을 교환하기 위해서 여기서 교환이 일어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M을 임시변수로 옮기고 N을 M으로 옮기고 임시변수 값을 N으로 옮기면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데이터가 교환이 일어나서 M값이 5가 되고 N값이 1이 됩니다. 따라서 5부터 1까지. 그럼 K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K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증가값을 마이너스 1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주게 되면 지그재그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리을자 채우기가 완성이 된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2011년 2회 기사기출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자, 항공업체에서 어쩌고저쩌고 했고요. 쭉 봤더니 우리가 풀었던 거랑 또 똑같은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푸는 과정을 잘 보시길 바래요. K의 초기값 0을 줬고, 자, 손이라고 하는, SON이라고 하는 배열 이름을 썼네요. 자, 오행오열 배열이고, K 초기값 0, 스위치 초기값 1. 아, 대충 뭔지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TR 초기값은 0을 줬고, 스타트는 1, 엔드는 5. 아, 그러면 얘가 스타트 엔드. 아까 우리는 비긴, 그 다음에 엔드였나요? 자, 근데 여기서 스타트 엔드를 썼어요. 그러면 딱 봐도 데이터가 가로로 들어갔죠, 이렇게. 자, 데이터가 이렇게 가로로 들어갔으니까 행고정 열변하니까 R이라고 하는 놈이 행변수고, 자, 그 안에서 들어가는 C라고 하는 놈이 열변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행은 1부터 5까지 이거 뭐가 됩니까? 1번 정답. 그죠? 당연히 1부터 5까지. 1행에 데이터 넣고 2행에 넣고 3행에 넣고니까 1부터 5까지 당연히 인식 증가해야 되겠죠? 1번 거저먹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열은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증가값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이건 조금 이따 찾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K값을 봤더니 K가 1, 2, 3, 4, 5, 6, 7, 8, 9, 10 계속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그럼 K 초기값 0을 줬으니까 여기서 K를 배열 공간에다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3번 들어올 정답 뭐다? K는 K 플러스 1 바로 나오잖아요. 자, 여기 C는 스위치 값 나중에 쓴다는 거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K는 K 플러스 1 나오죠? 그러면 그 K를 어디다 넣습니까? 배열 이름이 SON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K값은 자, 배열 이름이 SON이니까 SON에 행이 R이고 열이 C니까 R행 C열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SON R행 C열의 K값을 넣어라.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스타트 값은 1이니까 엔드 값은 5고 스위치는 1이니까 1열부터 5열까지 이식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뭐다? 그죠? 교환 로직 아닙니까? 교환 로직. 그러면 TR이 맨 끝에 나왔으니까 쭉 올라가면 여기에 TR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타트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옮겨오면은 스타트가 되겠죠? 자, 따라서 TR에다가 스타트를 옮기고 스타트에 엔드값 옮기고 TR에 엔드값 옮기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TR 이꼴 스타트. 정답 고르는 요령입니다. TR이 맨 끝에 나왔으니까 이리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타트가 나왔으니까 스타트가 그대로 이렇게 오면 된다는 소리죠? 자, 따라서 TR은 스타트. 자, 교환 일어나죠? 마이너스 1 되고 끝. 뭐 더 풀 게 없네요. 그죠? 자, 뭐 더 설명드릴 게 있을까요? 네, 더 설명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전체적인 그 리을자 채우기 알고리즘의 규칙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제가 더 설명드릴 부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3번이나 기출됐던 리을자 채우기 문제를 냈는데 혹시라도 이제 응용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리을자 채우기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열고정행 변화죠. 바깥쪽에서 열을 돌려주고 안쪽에서 행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열과 행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 빼고는 똑같은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오케이.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얼마든지 응용돼서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순서도 보시고 워크시트도 기출문제니까 자, 워크시트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과연 여러분이 이제 풀어낼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이아몬드 만들기 알고리즘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